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교례를 강의하는 김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교시 63번부터 이어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볼까요? 맨 끝에 보니까 무엇을 물어봤느냐? 재고자산 회전율을 물어봤죠? 그러면 이렇게 계정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초상품 재고가 얼마 나왔나요? 기초상품 재고가 40만 원이 나와 있고요. 기말상품 찾아보세요. 기말상품 재고가 얼마 나왔어요? 120만 원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매입액만 구하면 매출원가가 계산되는데 매입액이 얼마냐? 210만 원이죠. 210만 원에서 뭘 빼야 돼요? 매입 한출. 그쵸? 매입액 210만 원에서 매입 한출 10만 원 빼니까 매입액은 얼마냐? 200만 원입니다. 그쵸?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를 빼면 매출원가는 얼마 나온다? 120만 원인가요? 120만 원. 그럼 무슨 원가를? 매출원가를 뭘로 나누면 될까요? 평균 재고자산. 그쵸? 그럼 평균 재고자산이라는 얘기는 기초와 기말을 더해서 나누기 2. 그러면 40에다가 120 더하니까 160. 160만 원 나누기 2. 그럼 얼마? 80만 원으로 나누면 재고자산 회전율은 몇 회가 되느냐? 1.5회가 되겠다. 몇 회? 1.5회가 되겠습니다. 그쵸? 답은 1.5회. 자, 2번이 되겠네요. 답은. 그럼 여기에 또 한번 가면 여기 뭐가 올라타요? 360이 타죠? 360을 1.5로 나누면 뭐예요? 재고자산 회전기간. 뭐라고요? 재고자산 회전기간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64번 갈게요. 여러분 64번하고 65번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둘 그 내용이죠. 64번은 주식 분할과 주식 배당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그쵸? 주식 배당의 효과, 주식 분할의 효과, 기본서에도 있고요. 19회도 있고, 여기 해설에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몇 번입니까? 64번에 답은 몇 번이냐? 64번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쵸? 답부터 볼까요? 유통 주식수는 주식 분할에도 뭐하고? 증가. 주식 배당에도 뭐예요? 증가. 이게 되겠습니다. 왜 틀렸나요? 1번에 보니까 법정 자본금은 주식 분할은 변동 없고 맞고, 여러분 주식 배당하면 자본금이 증가되니까, 그쵸? 변동 없이 아니라 증가되겠고, 2번에 보니까 이익여금은 주식 분할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식 배당하면 이익여금이 뭐예요? 감소가 되겠죠? 감소. 그래서 2번 틀렸고요. 4번에 총자본은 뭐예요? 주식 분할의 경우나 주식 배당의 경우는 변동 없음, 불변입니다. 주식 분할의 경우 총자본은 감소한다가 아니라 변동 없음, 이렇게 되겠고요. 5번에 보면 주당 액면가액은 주식 분할의 경우는 액면가액이 뭐예요? 감소. 그죠? 주식수 증가, 액면가액 감소. 그러나 주식 배당의 액면가액은 뭐예요? 불변, 변동 없음.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죠? 혹시 틀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번 갈게요. 무엇을 물어봤느냐? 주당순익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험에 주당순익은 8회 때 나왔고요. 8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10년 만에 18회 때 나왔고, 한번 나오면 계속 나온다 그래서 19회 때도 나왔습니다.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쵸? 주당순익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당기순익이 얼마 나왔냐면 58만 원 나왔습니다. 그쵸? 당기순익은 58만 원이다. 우선주 배당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기순익을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눠서 구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볼까요? 1월 1일 날, 자, 볼게요. 1월 날 몇 주가 유통되고 있습니까? 1200주가 유통되고 있다. 그러면 1200주는 영업활동에 이용된 건 1200주 그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4월 1일 날 무슨 증자 했나요? 무상증자. 무상증자를 몇 주 발행했다?
무상증자는 100주를 발행했습니다. 이 무상증자 어떡하죠? 기간 고려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기초주식으로 간주하니까 그대로 몇 주? 100주가 가야 되겠죠? 무상증자는 기간 고려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엄마 등에 업혀라. 그래서 100주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7월 초니까 7월 1일 날 무슨 증자 했습니까? 유상증자 했죠. 얘는 기간 고려해야 돼요. 300주니까 300주 곱하기 12분의 6이 되나요? 12분의 6. 영업활동에 이용된 건 7월 1일 날 유상증자 300주 했는데 영업활동에 이용된 건 몇 개월이에요? 6개월. 12분의 6이니까 몇 주가 되느냐? 150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중평균 유통보통지수는 몇 주가 될까요? 1200, 100, 1300, 150 더하니까 1450주. 그죠? 1450주가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그러면 58만원 나누기 1450원 하니까 주당 순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주당 순이익은 400원이 되겠습니다. 그쵸? 400원이 되겠다.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볼게요. 재무상태표 표시되는 자본은 납입자본, 기타 자본 요소, 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죠? 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가 부채는 한국채택국제기금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상계하지 아니한다.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3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X, X.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우리 시험에 2번이나 출제됐습니다. 유동성 별법에 따라 작성한다. 이제 아니에요. 그럼 원칙이 뭐예요? 유동자산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유동성 별법에 따라 작성할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혼합법도 혼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5번 좀 봐두세요. 상당 부분이 주관적인 추정치에 근거하여 평가됩니다. 그것도 맞는 지문이니까 확인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요. 자, 67번을 갑니다. 67번에 보니까 건설 공사 계약이죠. 그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1순위가 되겠죠? 1순위. 자, 볼까요? 계약 금액은 450만원에 서울시 건설 공사를 수주받았다. 공사 기간은 3년이며 공사 원가는 다음과 같다. 물어본 건 뭐예요? X 2년도에 인식할 공사 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 계약 원가를 추정 총 계약 원가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이거죠. 자, 좀 굉장히 좀 어려워들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 사살하시기 바랍니다. X 1년도가 나왔고요. X 2년도인데 여러분들은 진행률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A 플러스 B분의 A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A는 이미 발생한 원가, B는 추가로 발생할 원가분의 A, 이미 발생한 원가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X1년도에 무슨 진행률을 계산해야 돼요? 누적 진행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스에 보시죠. 자, 당기 발생 원가라고 나왔어요. 누적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적을 시켜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총 공사 원가예요? 추가 소요 원가예요? 추가로 발생하는 원가가 나왔고요. 공사대금 청구와 회수는 진행률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러면 자, 진행률 계산해 볼까요? 자, X년도 진행률은 자, A가 뭐예요? A가 이미 발생한 원가가 얼마예요? 100만원 플러스 FM들 할게요. 플러스 B 추가 소요되는 원가가 얼마냐? 300만원이겠죠? 300만원 분의 이미 발생한 원가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진행률은 몇 프로냐? 25%가 되겠네요. 25%. 그러면 도급 금액이 얼마에 계약했나요?
450만 원이 되겠죠? 450만 원의 진행률. 진행률 25%고 보니까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공사 수익이 계산되겠고 여기에서 뭘 뺍니까? 공사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올까요? 공사 이익이 계산되겠죠? 공사 이익. 공사 수익은 450만 원에 25%니까 공사 수익은 얼마냐? 1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50에 25%. 그러면 X년도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는 얼마냐? 100만 원이 발생했겠죠. 따라서 X년도 공사이익은 얼마? 12만 5천 원. 맞죠? 자, 갑니다. X2년도 갈게요. X2년도 진행률은 자, 이미 발생한 원가가 얼마예요? X1년도에 100만 원, X2년도에 125만 원. 그러면 225만 원. 225만 원이 이미 발생한 원가죠.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X1년도에 100만 원, X2년도에 125만 원이니까 225만 원에 추가가 얼마 발생할 것 같아요? 150만 원 발생할 것 같아. 이거죠. 그러면 A 이미 발생한 거 추가 분의 이미 발생한 거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225만 원. 그쵸? 그러면 진행률은 어떻게 되느냐? 진행률은 60%가 되겠습니다. 몇 프로? 60%. 60%. 그쵸? 60%. 그러면 자 450만 원에 60% 수익을 잡는 거죠. 60% 잡아서 그쵸?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해설은 나와 있을까요? 자 60%면 얼마냐면 450만 원에 60%면 60%면 4, 6, 24, 6, 5, 30, 270만 원에서 그쵸? 450만 원에 진행률 60%면 270만 원에서 전년도까지 인식한 공사 수익 112만 5천 원 빼니까 당기 수익은 얼마냐? 157만 5천 원? 그쵸? 157만 5천 원이 당기 수익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맞아요. 157만 5천 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60%에서 25% 빼면 35%잖아요. 그쵸? 35%. 그래서 157만 5천 원이 X2년도 공사 수익이 되겠죠. 여기서 공사 원가가 얼마 발생했느냐? 공사 원가는 얼마입니까? 125만 원이죠. 125만 원 어떻게 남았어요? 이게 누적 원가잖아요. 그쵸? 225만 원에서 전년도에 발생한 원가를 빼니까 당기에 발생한 공사 원가는 125만 원. 그럼 157만 5천 원에서 125만 원 빼니까 정답은 얼마냐? 3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25.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450만 원에 60%면 270만 원에서 그쵸? 전년도까지 인식한 공사 수익 112만 5천 원 빼니까 당기 수익은 157만 5천 원. 여기에서 당기 발생 원가 225에서 100만 원 빼니까 125만 원. 따라서 3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8번. 국제회계준에 따르면 포괄손익과 당기순손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중 포괄손익과 당기손익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항목은? 여러분,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이익은 불일치할 수 있죠. 이유는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은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재, 해매파, 화.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매도가는 금융자산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때문에 불일치한다. 그쵸? 기타 포괄손익 항목 때문이다. 불일치 원인은 이렇게 되겠고요. 69번입니다. 자, 이게 투자부동산인데요.
투자부동산이 작년에 이런 문제 나왔고요. 계산 문제는 아직 안 나왔는데 볼까요? 엑셀런더 초에 임대 목적으로 1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동 건물의 내역연수는 10년이며 잔존가치는 0으로 추정되고 이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투자부동산이에요. 공정가치 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엑셀런더 말에 건물의 공정가치는 130만 원입니다. 이때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거죠. 정액법으로 적용하고 감가상각하고 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여러분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을 한다 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감가상각 안 해요. 감가상각에 실익이 없어요. 이유는 떨어지면 비용 돼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실익이 없어요. 따라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은 100만 원이 얼마 됐어요? 130. 얼마 올랐어요? 30. 오른 뭐예요? 수익. 오른 뭐예요? 수익.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은 30만 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갈게요. 자, 토지를 1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동기계의 내역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10만 원, 그리고 X 3년도 초 2년 지나고 나서에 50만 원의 부속장치를 설치했고 이로 인하여 잔존내역연수는 2년 증가됐고 잔존가치는 15만 원으로 증가됐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에 X 3년도에 기계의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계상해야 하는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추정의 변경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것도 많이 틀릴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긴 변경 전이 들어가겠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변경 후가 들어갑니다. 전 후가 되겠죠.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은 얼마냐? 100만 원에 취득했고요. 100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10만 원이 되겠고요. 10만 원 되겠고. 그 다음에 내역연수는 몇 년이냐? 10년입니다. 내역연수는 10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액법으로 했으니까 100만 원에서 정액법이니까 100만 원에서 잔존가치 10만 원 빼지요? 나누기 내역연수 몇 년? 10년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90만 원에 10년이면 얼마? 연간 감가상각비는 9,000원씩 몇 년 사용하다 바꿨나요? 2년 사용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 18,000원 상각했겠지. 9만 원인가? 9만 원. 9만 원. 2년이면 얼마? 18만 원 상각을 했겠죠.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전진법이니까. 맞나요? 90만 원 나누기 10년이면 9만 원씩 몇 년 지났다? 2년 사용했으니까 2년 동안에 감가상각 금액은 18만 원. 따라서 새로운 장부액은 얼마예요? 82만 원이 되겠죠. 82만 원. 그런데 2년 뒤에 50만 원의 부속장치를 설치했으니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왜? 내역연수가 증가되는 지출이잖아요. 잔존가치가 또 변경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니까 장부금액에 뭐합니까? 포함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장부금액은 100만 원에서 18만 원 상각했고 82만 원에 50만 원 더하면 132만 원 되겠죠. 새로운 장부금액은. 맞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존가치는 얼마로 변경됐다? 15만 원으로 변경됐다. 그쵸? 15만 원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117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내역연수는 몇 년 될까요? 다시 10년 된 거죠. 왜? 2년이 지났고요. 2년이 지났고요. 다시 2년이 증가됐잖아. 2년 빼고 다시 내역연수가 2년이 증가됐으니까 다시 몇 년? 10년이 되겠죠. 그러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했을 때 얼마냐 이거죠. 그쵸? 그럼 132만 원 빼기 잔존가치 15만 원이면 117만 원 나누기 10년 그러면 감가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 11만 7천 원 맞나요? 11만 7천 원 그쵸?
답은 1번. 이런 것도 맞춰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71번 갑니다. 유동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매입 채무를 수표 발행하여 지급한 거래가 유동비율과 순운전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는 것은? 여러분 100% 초과. 100% 초과지요. 100% 초과. 그러면 2분의 4로서 매입 채무를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둘 다 감소됐어요. 100% 초과 반대 효과. 둘 다 감소되면 유동비율은 뭐한다? 증가. 유동비율은 증가합니다. 이해 가시죠? 설명드려야 되나요? 자, 100% 초과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100% 초과라고 했습니다. 100% 초과했으니까 몇 분의 몇이 되느냐? 2분의 4죠.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매입 채무를 수표 발행했으니까 차변에 매입 채무, 대변에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매입 채무 이런 식 둘 다 뭐 했어요? 감소. 부채, 유동부채 감소, 유동자산 감소. 둘 다 감소됐으니까 빼기 1, 빼기 1이면 얼마? 얘가 3이 됐고 얘가 1이 됐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분의 4가 1분의 3 됐으니까 200%가 300% 됐으니까 둘 다 감소되면 유동비율은 뭐 한다? 증가됩니다. 유동비율은 증가한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죠. 둘 다 감소되면 유동비율은 증가. 둘 다 증가되면 유동비율은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순운전자본이라고 나왔어요. 순운전자본이라는 것은 순운전자본은 뭐에서 못 뺀 겁니까? 유동자산에서 무엇을 뺀 거다? 유동부채를 뺍니다.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면 순운전자본입니다. 그러면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유동자산이 4원이고 부채가 2원이면 순운전자본도 2원이었죠. 그죠? 순운전자본은. 그런데 얘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유동자산이 4원 있었는데 1원이 감소됐으니까 유동자산 3이 됐고요. 부채도 2원에서 1원이 줄었으니까 1 됐죠. 그래서 순운전자본은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순운전자본은 영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답은 71번에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순운전자본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우리 1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100% 초과 둘 다 감소되면 유동비율은 뭐 한다? 증가된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2번을 갈게요. 다음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물어봤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즉 현금지 순이익을 물어봐라. 현금지 순이익은 얼마냐 이거죠. 18에 이거 하나 꼭 나온다고 봐야죠. 이거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지순이익이 주어질까요? 당기순이익이 주겠죠. 그러면 이거네요. 발생지 순이익에서, 즉 손익계산서는 무슨 지에 따라 작성해요? 발생지 순이익에서 영업활동 현금을 구해라. 그러면 좋은 거 플러스 나쁜 거, 아니 죄송합니다. 좋은 거 빼기 나쁜 거 더하기. 기억나시죠? 그렇죠?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즉 포괄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은 뭐야? 발생지 순이익인데 현금지 순이익을 구해라. 현금지 순이익을 구해라. 즉 영업활동 현금을 구해라. 그럼 뭐예요? 비정상이잖아요. 현금지 순이익에서 발생지로 갈 때 좋은 거 플러스 나쁜 거 마이너스. 그럼 반대로 좋은 거 빼고 나쁜 거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유형자산 처분수를 나빠. 그럼 뺐어 썼는데 거꾸로 뭐 하셔야 돼? 더하셔야죠. 2,000원. 더하셔야 되고 매입채무 증가. 매입채무 증가. 좋아 나빠. 부채가 증가하면 나빠. 나쁜 거 플러스. 나쁜 거 플러스 3,000원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발생지 순이익 얼마에서? 4만원에서. 발생지 순이익의 4만원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얼마냐? 45,000원 되겠습니다. 답은 45,000원. 끝났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 밑에 뭐 나왔나요, 여러분? 차입금 상환. 여러분, 차입금 상환은 영업활동이다, 재무활동이다.
영업활동, 차입금 상환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영업활동 현금을 구하는 거니까 차입금 상환은 무슨 활동이다? 재무활동이니까 삐끼입니다. 그러셨죠? 차입금 상환은 뭐다? 삐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3번에 보면 지금부터 이제 원가 회계가 들어갑니다. 73번. 다음은 한국의 직접 재료원가에 대한 자료이다. 직접 재료원가에 무슨 차이 물어봤어요? 능률 차이. 무슨 차이? 능률 차이. 능률 차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시간 차이. 능률 차이를 시간 차이인데 다소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두 문제만 어려워요. 73번과 원가액의 73번과 80번이 좀 까다로웠고 나머지 38문제는 가장 난이도가 없는 평이한 문제로 1회 모의고사다 보니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얘기죠. 자, 한번 냈으니까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표가 들어가고 여기는 실표가 들어가겠고요. 여기는 실실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재료비 소비액은 수량 곱하기 뭐냐? 가격입니다. 수량 곱하기 뭐라고요? 가격. 이게 뭐예요? 표준 수량, 표준 가격, 실제 수량, 표준 가격, 실제 수량, 실제 가격입니다. 이 표준원가 계산에서 비밀을 찾아야 되죠. 비밀을 못 찾으면 문제 풀 수 없는데 이 표에 숨어있는 비밀이 뭐다 이거죠. 숨어있는 비밀이 있겠죠. 뭐예요? 실제 생산량 곱하기 실제 생산량 곱하기 제품 단위당 표준 소비 수량. 그러면 실제 생산량 몇 개? 실제 생산량은 5,000개입니다. 실제 생산량 5,000개 곱하기 표준 단위당 표준 투입량은 4kg입니다. 4kg. 그러면 표준 수량은 몇 킬로입니까? 2만 킬로가 되겠습니다. 2만 킬로. 그렇죠? 2만 킬로. 실제 생산량 5,000개에 제품 단위당 표준 투입량은 4kg니까 표준 수량은 2만 킬로. 표준 가격은 얼마나 왔느냐? 표준 가격은 300원입니다. 표준 단가. 그러면 얘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얘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얘도 300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300.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거 뭐예요? 실제 수량 몰라요. 실제 수량 몰라요. 그런데 실제 가격이 얼마가 발생했느냐? 실제 가격이 400원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가격은 4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실제 수량을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죠? 같은 거예요. 실제 수량, 몰라요. 그런데 힌트가 보니까 재료비에 무슨 차이가 나왔어요? 가격 차이가 나왔죠. 무슨 차이? 이게 가격 차이예요. 이게 가격 차이가 얼마 나왔냐면 분리. 그러면 180만 원이 분리입니다. 180만 원이 뭐다? 분리. 180만 원이 뭐가 나온 거예요? 분리. 180만 원이 분리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가격 차이가 얼마 나왔나요? 100 나왔나요? 실제 표준 가격은 300원인데 실제 가격은 400원이니까 얼마 차이 난 거예요? 100원. 그러면 실제 수량에다가 실제 수량 같은 거잖아요. 실제 수량에다가 가격이 얼마 차이 나요? 100원. 100원 차이 났더니 얘가 180만 원이란 얘기죠. 그렇죠? 요거 같은 거예요. 얼마 차이 나요? 100. 그렇죠? 그러면 실제 수량에다가 가격 차이 100을 곱했더니 180만 원이니까 그러면 180만 원 나누기 100. 180만 원 나누기 100원 하면 실제 소비 수량은 몇 킬로가 나오느냐? 18,000kg가 나오겠죠. 얘가 18,000입니다. 얘가 18,000kg이 나오는 거죠. 18,000 이렇게 나옵니다. 18,0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만나볼까요? 18,000 곱하기 100 차이 나잖아요. 그랬더니 180만 원 불리니까.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네요. 이게 얼마냐? 600만 원인가요? 2만 원 곱하기 300이니까 얘가 600만 원. 얘는 얼마냐? 3 2는 3, 3 8 24, 540만 원.
그쵸? 그러면 얘는 184, 1은 4, 48, 32, 720만 원 되겠죠. 그러면 물어본 건 이거 물어봤잖아요. 이거. 그쵸? 그럼 여기는 600만 원이고 여기는 540만 원 쓰니까 플러스 얼마 나와요? 60만 원. 플러스가 나오면 뭐다? 유리. 플러스가 나오면 뭐다? 유리. 무슨 차이일까요? 수량 차이가 되겠죠? 표준 수량은 2만 킬로고 실제 수량은 18,000원이니까 이걸 무슨 차이라 그래요? 수량 차이. 수량 차이를 우리는 다른 말로 무슨 차이라고 그래요? 능률 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량 차이, 능률 차이 60만 원. 이렇게 해서 풀어봤습니다. 좀 다소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74번. 틀린 것은? 자, 답만 볼게요. 74번에 답은 몇 번이냐?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왜 틀렸나요? 메모론가란 선택 가능한 대체한 중에서 한 대체한을 선택한 경우 포기한 대체한에서 상실되는 효익을 말한다.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회원가죠. 메모론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기회원가. 뭐라고요? 기회원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4번에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에 보니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구해라. 매출원가를 구해라. 근데 다소 좀 이게 매출원가를 구해라.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기초제품 재고에 기말제품 재고에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인데 그 밑을 읽어봐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야, 단기 제조 원가야. 단기 제조 원가가 아니라 제품 제조 원가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이건 짬뽕 그리면 안 돼요. 짬뽕 그리면 안 돼요. 여기 제공품이죠. 그렇죠? 이렇게.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완성품을 뭐라 그래요? 제품 제조 원가가 나왔습니다.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나 왔다는 얘기예요? 28만 원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얘가 제품 제조 원가가 주어졌잖아요. 얘가 28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단기총 제조 원가. 단기총 제조 원가가 28만 원이 아니라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28만 원이 계산해놨다는 얘기예요. 여기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을 이거 다 더해서 기말제공 뺐더니 제품 제조 원가가 28만 원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무슨 원가를 물어봤어요? 매출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써볼게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기초 제품 재고액이 17,000원이 들어가겠고 여기는 기말 제품이 얼마 들어가요? 15,000원이 들어가겠고 이게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28만 원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28만 원이죠. 그러면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더해서 기말 제품 재고액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매출 원가가 나오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얼마? 28만 2천원. 28만 2천원이 무슨 원가가 계산된다고요? 매출 원가가 계산되겠다. 그쵸? 그래요. 답은 4번입니다. 자, 76번 갈게요. 자, 다음 원가 계산 자료에서 제조서 넘버 1과 2는 완성되었으나 제조서 넘버 3은 미완성이다. 제공품 계정의 월말 재고액. 월말 재고액은 얼마냐? 단 제조간접비 즉 공통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를 근거하여 배부한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제조서 넘버 1이 있겠고요. 넘버 2, 넘버 3가 있고요. 합계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각 제품의 제조 원가가 계산됩니다. 그쵸?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가 2,000원이고 얘가 2,000원이고 얘가 1,000원이고 합은 얼마냐? 5,000원 되겠고요. 남밭 노무원가 5625 5,000원이고 얘가 6,000원이고 얘가 2,500원이 발생했고요. 합계는 13,5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몰라. 그리고 공통비가 얼마 발생했느냐? 9,000원이 발생했죠. 그쵸? 예? 어때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넣은 원가는 제품별로 원가가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조관제비 공통비가 얼마 발생했어요? 9,000원을 여기에 나눠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제조관제비 배부예요. 그쵸? 그러면 제가 이랬잖아요. 지금 세 분이서 그리고 남바 1과 2는 뭐예요? 완성됐으니까 얘는 완성품이 되는 거고요. 완성품. 1과 2는 완성됐으니까 얘는 완성됐으니까 완성품으로 가겠고 요 남바 3는 미완성이니까 뭐가 될까요? 기말 제공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미완성이니까 기말 제공품은 얼마냐?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얼마냐?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금액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세 분이서 소주 지금 세 분이서 맥주 한잔 했어요. 얼마? 9,000원 나왔어요. 세 분이서 술값이 9,000원 나왔는데 기준을 뭘로 하는데요? 직접 재료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직접 재료 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세 분이서 봐봐요. 5,000cc 마셨어요. 몇천 cc? 5,000cc 마셨는데 많이 먹은 놈이 술값 많이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5,000cc 마셨는데 C가 몇 cc 마셨어요? 1,000cc 마셨으니까 20% 마셨네. 몇 프로 마셨다고요? 20% 마셨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맥주 5,000cc에서 1,000cc 마셨으니까 20% 마셨죠? 그럼 20%만큼은 술값 내야지. 그러면 술값 9,000원에 20% 술값 내면 요 금액은 얼마 될까요? 1,800원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1,800원. 5,000cc인데 1,000cc 마셨으니까 20% 마셨어. 그러면 술값 9,000원에 20% 값은 C가 부담할 거잖아요. 1,800원. 따라서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5,300원이 되겠죠. 5,300원. 이게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니까 이게 기말 제공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한번 풀어본 것 같아요. 아셨죠? 답은 5,300원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요. 자, 77번 갑니다. 자, 제조관리비 예정 배부를 적용한다. 정상, 즉 예정 기계활동 시간은 10,000시간, 예정 제조관리비는 30,000시간, 300,000원, 실제 가동시간이 11,000시간, 실제 발생액은 325,000원일 때 제조관리비 과대 또는 과소 배분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거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돼요? 공식이? 제일 먼저 예정 배부를 찾아야 돼요. 예정 제조관리비가 얼마냐? 예정 제조관리비가 300,000원. 나누기 예정 작업시간 10,000시간. 그럼 공 4개 주니까 예정 배부율은 얼마예요? 30원. 이게 뭐예요? 예정 배부율. 그러면 제조관리비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30원에다가 실제 작업시간이 몇 시간이냐? 11,000시간이니까 제조관리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다? 33만원이 뭐예요? 제조관리비 예정 배부액은 33만원이죠. 예정. 그렇죠? 예정 배부액은 33만원이다. 그런데 실제로 발생한 제조관리비가 얼마냐? 325,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정이 크면 뭐예요? 과대. 예정이 작으면 과소배부. 예정이 크면 무슨 배부? 과대배부. 따라서 정답은 5,000원이 무슨 배부된다? 과대배부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줄줄줄 나와줘야 돼요. 다시 할까요? 예정 제조관리비를 예정 조업도로 나누면 예정 배부율 30원. 그러면 이 예정 배부에다가 실제 작업시간 했더니 제조관리비 예정 부액은 33만원.
실제로 발생한 재비치기 했더니 35,000원. 예정이 크면 5,000원만큼 뭐예요? 과대 배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대 배부. 다시 한번 기본서 또는 시험에 꼭 나오는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번. 이건 뭐냐? 이것도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요. 뭐예요?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세 번째 줄에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먼저 하기 전에 완성품 환산량인데 무슨 법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입선출법으로 하라고 그랬다. 그렇죠?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일 때 완성품 환산량은 완, 말, 초. 뭐라고요? 완, 말, 초. 완말초. 3초 만에 푸셔야 돼요. 그런데 가공원가에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라. 조심할 것은 이 가공원가는 무조건 뭘로 곱해요? 완성도로 곱하시면 되죠. 그쵸? 완성도로 곱하시면 되는데 가공원가에 일단 완말초입니다. 완, 말, 초. 자, 완성품 수량이 몇 개인가요? 완성품 수량이 4만 개 플러스 4만 개 플러스 말이 안 나왔잖아요. 구할 수 있어야죠. 자, 기초에 몇 개 있었느냐? 기초에 5,000개가 있었습니다. 기초에 5,000개가 있었고요. 그치요? 당월에 착수는 5만 개가 착수됐습니다. 5만 개. 오늘 5만 5천 개. 완성품 수량이 몇 개냐? 완성품 수량이 4만 개입니다. 그러면 기말 제공품 수량은 몇 개입니까? 15,000개입니다. 그쵸? 15,000개. 그러면 말이 15,000개인데 완성도가 몇 프로냐? 완성도가 가공원가가 50%. 기말이 몇 개인데 15,000개인데 완성도가 50%니까 5, 25, 5, 25. 그러면 7,500개 되겠네. 7,500개. 마이너스. 맞죠? 7,500개 마이너스. 초가 몇 개인데 5,000개인데 완성도가 가공원가에 완성도가 30%니까 5,000개 30%면 1,500개 빼셔야지. 그러면 46,000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46,000개. 맞나요?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선입에 완말초인데 가공원가는 언제나 뭘로 곱해요? 완성도. 완수량 4만 개. 말이 7,500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말이 15,000개인데 완성도가 50%니까 환산량 7,500개. 초가 5,000개인데 완성도가 30%니까 환산량 1,500개. 따라서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 46,00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요. 자, 79번 갑니다. 자,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이것도 난이도 뭐예요? 하예요. 자, 변동 원가 계산과 전부 원가 계산에 뭘 물어봤나요? 이익의 차이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익의 차이, 이것도 19회 때 작년에 나왔죠? 19회 때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량에서 무엇을 뺀다? 판매량을 빼겠죠. 곱하기 무엇을 곱하느냐?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만큼 이익의 차이가 생긴다 이거죠. 그쵸? 이거 사이잖아요. 그쵸? 생산량에서 뭘 빼요?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만큼 이익의 차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3초만 풀 수 있어야 돼요. 가볼게요. 생산량 몇 개? 1,200개. 판매량 몇 개? 800개니까 재고 수량은 몇 개예요? 400개 남은 거잖아요. 400개. 400개는 기말 제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400개 곱하기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는 고정 제조 간접비를 뭘로 나눠라? 생산량. 고정 제조 간접비 24,000원 나누기 생산량 1,200개. 1,200개. 그쵸? 1,200개 하면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나온다? 20원. 그쵸? 20원 나온다.
20원. 그쵸? 고정준비 24,000원 나누기 생산량 1000이니까 20원. 그러면 여기다가 20원을 곱하는 거죠. 끝났잖아요. 그러면, 자, 1200개에서 800개 팔았으니까 재고 수량 400개 곱하기 단위당 고정준비 20원이니까 얼마만큼 차이가 생긴다? 8,000원만큼. 맞나요? 8,000원만큼. 그러면 생산량이 크면, 생산량이 큽니다. 생산량이 크면 뭐가 크다? 전부 원가 계산 이익이,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이 더 많다.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이 8,000원만큼 더 많다. 그래서 79번에 답은 몇 번으로 갑니까? 2번인가요? 2번.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80번 가겠습니다. 자, 80번인데, 아까, 뭐예요? 표준원가 계산 한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손익분기점에서 한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자, 볼까요? 자, 김양수 씨는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려고 한다. 아이스크림 제조에는 고정원가와 변동원가가 발생하는데 고정비가 2만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0만원. 잘라요. 거기까지 스톱. 거기까지 스톱. 만일 김양수가 아이스크림을 예상 매출액이 15만원이라면 김양수 씨가 아이스크림 판매로 얻게 될 이익은 얼마냐 이거죠. 응용 문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공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자, 고정비가 얼마냐? 2만원입니다. 고정비 2만원. 고정비 나누기 공원이익률 했더니 매출액이 얼마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0만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고정비를 뭘로 나눠요? 고정비를 공원이익률로 나누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정비 나누기 써드릴까요? 고정비를 뭘로 나눠요? 공원이익률로 나누면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러면 2만원 나누기 10만. 그러면 공원이익률은 몇 프로가 되느냐? 0.2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공원이익률이잖아요. 그쵸? 다시요. 매출액을 물어보면 뭘로 나눠요? 공원이익률. 그래서 고정비를 다시 해봐요. 고정비를 뭘로 나눠요? 공원이익률. 그러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예요? 10만원. 이게 기본 틀이죠.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공원이익률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고정비 나누기 공원이익률 했더니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0만원이니까. 그러면 자, 여기다가 끝났어요. 여기다가 목표이익이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야, 쌀 좀 떨어졌다. 얼마치 팔아야 될까요? 이거지. 근데 자, 이제 예상 매출액이 이건 본전이고 예상 매출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5만원이라고 그러죠. 예상 매출액이 15만원이다. 그러면 고정비 플러스 얻게 될 이게 뭐예요? 목표 이익이죠. 목표 이익.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목표 이익만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뭘로 나눠요? 공원 이익률로 나눠야 예상 매출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15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다시 이게 뭐예요? 고정비. 이거 뭐예요? 목표 이익. 공원이익 놨더니 예상 매출액이 15만원이니까.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이거 곱하면 15만원 0점이면 3만원이잖아요. 3만원. 그러면 이게 분자가 3만원이니까 얻게 될 이익은 얼마겠어요? 만원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자, 고정비가 얼마예요? 2만원 플러스 목표이익이 얼마예요? 만원이에요. 뭘로 나눠요? 공원이익률. 그럼 매출액은 얼마? 15만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5만원을 주어지고 내가 얻게 될 목표이익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3만원이잖아요. 그쵸? 3만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만원 돼야죠. 이거 곱하니까 3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돼서 8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 모의고사를 해설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게 2회 때는요, 4월 달에 다시 2회 모의고사가 준비됐지만 그때는 다소
1회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로 가지고 2회 때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2회 모의고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소 1회 모의고사보다는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셔야 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자,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